자, 오늘은 확률 통계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확률 통계 두 번째 특강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중복 순열에 대해서 우리가 쭉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중복 조합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40쪽이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요. 예, 중복 조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순열 조합에서 이제 중복을 허락해서 만드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복 조합도 조합이기는 조합인데 중복을 허락해서 선택을 하는 것의 개수겠죠.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H자를 쓰고요. 하모니라고 읽죠. 그러니까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계산에 대한 공식이 여기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해 보이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잘 기억해야 되겠어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하는 개수는 여기 N과 R을 더하고요. N 더하기 R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뺀 거의 콤비네이션 R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쪽이 N과 R을 더한 거에서 하나를 뺀 걸로 바뀐 콤비네이션 계산을 해주더라. 그게 중복조합이죠. 지난 시간에 N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순열로 했다. 그러면 N의 R제곱이었죠. 근데 하모니는 둘이 더한 다음에 1 뺀 게 이 앞으로 바뀐 콤비네이션 계산으로 우리가 한다. 이 하모니 공식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 이제 중복 조합이냐 중복 순열이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냐 이거를 문장을 읽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설계를 할 때 구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야 뭐 공식 외워갖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그냥 공식 연습이죠. 그 다음에 이쪽도 그냥 공식 연습이니까요. 여기는 말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제 원래는요. NPR이나 NCR이 되면 N이 R보다 작으면 안 됐어요. 근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N이 R보다 작아져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 가지고 5개의 문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지 않죠?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4하고 5하고 빼기 1이니까 8이죠. 8C5의 개수와 같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감, 사과, 배 세 종류를 중복해서 5개의 과일을 산다. 그러니까 뭐 순서 따지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거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이 됐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일단 예제를 한번 풀면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여기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중복 조합이니까 누구라도 풀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막 섞이면 어떻게 구분할지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들어보는 거야.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한 후보에게 각각 투표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 기권이나 무효가 없다. 자, 그러면 A 후보, B 후보, 유권자 A, B, C, D, E, F 6명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A, B가 달라붙는 게 아니라 A, B가 거꾸로 유권자한테 달라붙는다고 생각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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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또는 뭐 B, B, A, B, A, A 등등등등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게 몇 줄이 나오냐로 이미지를 생각해라. 알겠죠? 그러면 이게 몇 줄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기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기명이면 중복 순열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누가 B고 누가 A냐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무기명이니까 얘네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A, B, C, D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죠. 어느 후보인지 알 수가 없는 무기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중복 조합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보면 여기서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놓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여기 출전 선수들이 A하고 B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를 연극을 한다. 그럼 배우가 2명밖에 없는 거야. 그 2명의 배우를 어떤 순서로 나오게 하냐 뭐 이런 건데 여기가 무기명이 되는 바람에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 조합이 됐다. 사실 무기명을 중복 조합으로 본다가 이 예제에서 가장 핵심 킬링 포인트입니다. 계산은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그렇게 보일 수 있느냐 그 훈련을 하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이 뒤쪽으로 가서 예제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5번. 필수 예제 15번에서는 조건이 있는 중복 조합의 수인데요.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게 각각 4개씩 들어있어요. 그런 다음에 6개의 공을 꺼낼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머니가 여기 4개, 이 주머니에도 공이 4개, 이 주머니에도 공이 4개인데 여기는 빨간 공 4개, 노란 공 4개, 파란 공 4개인데 이 12개 중에 6개의 공을 꺼냅니다.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파란 거 하나고 3개를 이제 나머지 중에 어떻게 꺼낼까? 그런 조합을 우리가 생각해냈죠. 먼저 개수를 따졌었습니다. 얘네들을 자 이렇게 예전 방법으로 한번 설명해 주면 적어도 하나니까 이렇게 빨강, 노랑, 파랑을 하나씩 꺼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3개씩 남겠죠, 공이. 그래서 이걸 이제 빨간 걸 A라고 하고 노란 걸 B라고 하고 파란 걸 C라고 하면 A만 3개 또는 B만 3개 또는 C만 3개 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는 하나, 2개가 되는 스타일이 있고 그죠? 이거는 3개 0이 되는 스타일이 있고 하나와 어떤 색깔 하나와 또 다른 색깔 2개로 3개를 채우는 게 있고 그 다음 각각 하나씩 채우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는 경우의 수 1이고 이거는 경우의 수 3이고 이거는 누구를 흰 걸로 할 거냐 해서 이건 3가지죠. 이게 A에 BB 또는 A에 CC 3가지가 아니네요. 여기가 A가 있고 이게 2가지니까 6가지가 나오겠죠. B에 CC, B에 AA, C에 AA, C에 BB 이런 애들을 다 일일이 해줬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것을 중복으로 보자. 자, 이거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중복 조합의 시각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게 중복 조합이 되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6개의 공을 꺼내는데요. 6개의 공을 꺼내는데 이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꺼낸답니다. 어디를 중복으로 넣을까요? 여기 혜원이가 여기 지금 교실에 와 있는데 학생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느 부분을 중복으로 놓고 조합으로 하면 얘네들을 푸는 것과 딱 맞을까요? 지금 주머니에는 A가 3개가 있고 B가 3개가 있고 C가 3개가 있는데 그죠? 일단은 하나씩 꺼내서 A, B, C를 해놓읍시다. 그럼 이제 3개만 채우면 되죠. 이것까지는 아까 했던 방법과 동일하죠. 근데 얘네들이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었어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아까 A, A, A이든지 B, B, B이든지 C, C, C이든지 이게 이제 3개로 몰빵하는 거. 그 다음에 2개 하나가 되면 A 하나에 B, B가 오든지 C, C가 오든지 아니면 A, B, C가 오든지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자, 이런 스타일인데 이게 몇 줄이냐가 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위에 거 했을 때도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이게 몇 줄이냐로 이미지를 생성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경우의 수가 이 문제의 답인데 이 이미지가 이게 몇 줄이냐를 생각해 봤는데 이 모양을 가만히 보니까
A, B, C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세 칸을 채우는 그러한 문제예요. 그리고 순서는 따지지 않아요. 순서는 이거 뭐 C, A, C나 이거나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중복조합. 그래서 이쪽을 이렇게 이미지로 놓고 이게 몇 줄이냐를 보는 거야. 몇 줄이냐. 몇 줄이냐를 보니까 세 칸을 내가 채울 건데 내가 연기의 PD인데 뭐 연극 뮤지컬 내가 감독인데 세 칸을 채우는데 무대에 세울 수 있는 배우는 3명이 있고 그 중에 얘네들을 중복으로 허락해서 여기다가 놓는 이 가지수랑 똑같아. 그냥 A가 다 중복으로 나갈 수도 있고 A, B, B가 나갈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수와 답이 똑같다. 이렇게 보는 훈련을 지금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자 이럴 때 중복 조합을 이용하면 예전에 풀었던 것처럼 일일이 숫자 나눠서 다 하지 않아도 답이 되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한번 확인 체크 54번 같은 경우도 한번 방금 전에 했던 내용 가지고 한번 훈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4명의 학생에게 같은 영화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같은 영화표예요. 영화표 8장을 나누어 줄 때 각 학생이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나누어 주는 방법,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고 4명의 학생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 장을 일단 줬어요. 왜? 적어도 요 말도 있잖아요. 적어도 한 장의 영화표를 나눠줄 때. 그러면 영화표가 몇 장 남았습니까? 이제 4장 남았어요. 그 4장을 어떻게 나누어 주냐? 자, 4장의 영화표가 있는데 거기다가 애들한테 이름을 쓴다. 영화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매직으로 A 주고 A 주고 A 주고 A 줘야지 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 각각의 똑같은 영화표니까 구분이 안 돼요. A 주고 B 주고 B 주고 A 줘야지 이거. B 주고 A 주고 A 주고 B 주고 이게 같은 겁니다. 이게 같아요. 왜? 영화표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같은 결과예요. 따라서 이게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상상하냐? 이게 몇 줄이 밑으로 가냐를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4개, 이 4칸을 채우는데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은 A, B, C, D야. 그러니까 4명 중에서 4칸을 선택할 거야. 중복을 해요. 그런데 조합으로.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한 명씩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풀겠다.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그 내용입니다. 이거 납득이 되겠죠? 중복 조합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해주면 쉽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같은 영화표입니다. 같은 영화표. 자, 그 다음 항해 개수를 구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항해 개수를 구하는 문제도 자 여기가 x 더하기 y 더하기 z입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에 5제곱을 전개한대요. 이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5개가 있어요. 분배 법칙을 할 거야. 그러면 뭐 3 곱하기 3 곱하기 3의 5제곱일까? 그런데 이 중에 뭐가 생겨? 동류항이 생겨요. 똑같은 게 생겨서 이게 합쳐져.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이렇게 계산하면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나 얘네들을 계산해 주면 얘네들은 어떤 꼴이냐면 x의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의 모양으로 나와요. 그 앞에다가 뭐가 붙고 또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단 여기서 중요한 건 A하고 B하고 C를 더했을 때 5가 됩니다. 그리고 A, B, C는 0부터 1, 2 이런 애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A하고 B하고 C를 더해서 5가 되는 경우가 몇 개냐? 그게 이거 항해 개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얘네들을 생각해 주면. 그러면 이거 더해서 5가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중복조합을 배우지 않았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A가 1, B가 1, C가 3이다. 그러면 얘들이 A, B, C, C가 된 거야. 얘네들이. 그 다음에 또
뭐 A가 0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B가 2고 C가 3이다. 그러면 A가 안 나오고 B가 2번 나오고 C가 3번 나오고. 자,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것들이 몇 줄이 나오냐가 이 문제의 답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이거 0이다 놓고 이렇게 막 계단식 배열로 했어. 0, 0, 5가 있다. 또 0, 1, 4가 있다. 뒤로 갈수록 크게. 1일 땐 또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했다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이미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몇 칸을 채우는 거야? 5칸을 채우는 거야. 내가 뮤지컬 감독이야. 여기에 들어갈 배우는 A하고 B하고 C야. 그러니까 3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할 거야. 어떻게? 중복을 허락하고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죠? 이게 뭐 C, C, B, B, C 해도 여기가 0제곱, 2제곱, 3제곱 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이거 아까 배운 공식에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생각날 수 있는 툴을 공부하자. 이게 중복 조합이에요. 자, 이럴 때 아주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한번 필수예제 17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는요.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의 개수. 음이 아니니까요. 0도 들어가고 또 뭐도 들어가? 1, 2, 3 이런 게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3개를 더해서 10이야.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방금 전에 했어요. 이게 10이면 0, 0, 10도 되고 1, 0, 뭐 9도 되고 등등등. 얘를 어떻게 쓰냐? z를 10번을 쓰는 거야. 그럼 얘는 x 한 번에 z를 9번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해요. 이게 몇 줄이 나오냐? 그러면 칸이 몇 개야? 10칸이야. 그 10칸에 배우가 3명이야. 3명의 배우를 10번 선택해서 요 칸을 채우는 거야. 중복을 당연히 허락하죠. 그리고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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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써도 똑같은 거죠.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럴 때 유용하다. 그런데 2번 문제를 한번 보죠. 양의 정수의 해예요. 그 얘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인데 0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연수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1, 1, 1 들어가는 거죠. 1부터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하나씩 넣어줘. 아까 했잖아. 적어도 하나 이상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0칸을 채울 건데 얘네들이 몇 번씩 나오냐? 10칸을 채울 건데 이게 10칸이야. 근데 x 하나, y 하나, z 하나 넣었어. 이미. 그리고 이쪽이 몇 칸 남았어? 7칸이 남았어. 7칸이. 그 7칸에 x하고 y하고 z를 중복조합으로 넣는 거야. 아까 방금 전에 배웠듯이. 여기가 전부 다 막 x만 다 들어가도 되고 y만 다 들어가도 되고 뭐 x하고 y만 나눠서 들어가도 되고 z 빼놓고. 그러면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내가 7칸을 채우는 건데 7칸을 여기에 들어가는 뮤지컬 감독인데 무대가 7번 있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배우는 X하고 Y하고 Z 3명의 배우인데 그 중에 7번 선택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조합으로 넣을 거다. 이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씩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이미지를 상상하라 이거야. 그렇게 훈련해서 얘네들을 끝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번에는 밑에 있는 18번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음이 아니다. 0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할 것.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더해서 10이래요. 그리고 A, B, C, D 중에 0은 2개다. 그러면 4개를 더해서 10이 되는데 누군진 모르는데 0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2개를 더해서
10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개냐 이런 얘기죠. 일단 0이 누가 되냐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1예입니다. 1예로 A하고 B가 0이라고 치자. 그러면 C하고 D를 더해서 10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거 10칸이죠. 이게 10칸입니다. 10칸에 C, D 뭐 이렇게 채우는 거죠. 이게 2개, 8개, 그러면 C가 2개, 나머지는 D가 8개.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0, 10이 되면 안 됩니다. 왜? 0이 2개라고 했잖아. 0이 3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C하고 D를 합쳐서 10이 되는데 C, D는 자연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칸 중에서 이 10칸이 있는데 한 칸은 C, 한 칸은 D를 채워. C, D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몇 칸이 남어? 8칸이 남어. 8칸이. 이 8칸 남은 애들을 합쳐서 8이야 이제 이게. 그러면 2개 중에 중복으로 해서 8개를 하는 게 이 여기에 10개를 채우는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앞에 누가 0이 되냐죠. A, B, C, D 중에 2개를 선택해야 돼. A, B 선택할 수도 있고 A, C 선택할 수 있고 A, D, B, C 이거지. 이거는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조합이야. 순서 따지지 않고. 그래서 각각의 이 케이스마다 이만큼 나오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이 문제의 18번 문제의 답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고배 법칙을 쓰는데 4개 중에 0을 선택할 애들을 정하자. 그게 4개 중에 2개죠. 그리고 고배 법칙을 쓰고 나머지가 자연수로 0이 아닌 자연수끼리 더해서 10이 되는 방법을 선택하자. 2개 중에 하모니 8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는 툴을 연습하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훈련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이쪽 19번 문제도 한번 이제 봅시다. 예전에 풀었던 거하고 좀 다르게 풀어야 되니까. 자, 19번 문제를 보면 두 집합 x, y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를 구할 것 그랬어요. 이게 동시에 만족이 아니라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겠죠? 자, 1번은 어떤 함수입니까? 1번을 보면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자, 우리가 이것은 한마디로 뭡니까? 1대1 함수라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1대1 함수라는 뜻이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다가 and 뭐가 들어가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치역과 공역이 이제 같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3개 화살을 쏘니까 하나가 남겠지. 1대1 대응은 안 되고요. 1대1 함수만 될 겁니다.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일일이 하는 방법. 1, 2, 3, 4, 5, 6, 7. 얘가 넷 중에 하나. and 고배 법칙.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앞에서 쏜 애 빼고 하나.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했었죠. 얘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했었어요? 여기에 4, 5, 6, 7이 있는데 이 중에 몇 개를 선택한다. 얘네들한테 화살을 맞는 애 3명을 선택한다. 그래서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이게 화살을 맞는 순서가 내가 4, 5, 6인데 이게 바뀌더라. 첫 번째 뽑는 애는 A에게 대응되는 애고 두 번째 뽑는 애는 2에 대응되는 숫자고 세 번째 뽑는 애는 3에 대응되는 숫자인데 근데 이 중에 여기다가 3개를 뽑아서 집어넣더라로 이미지를 보는 거야. 이렇게. 그랬더니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건데 이게 순서가 다르면 4, 5, 6이냐 5, 4, 6이냐의 대응 과정이 다르니까 순열이더라. 그래서 4P3이 1번의 답이었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근데 2번은 어떤 내용이냔 말이죠. x1과 x2가 이렇게 되는데 fx1하고 fx2도 이렇게 돼. 자, 이거는 뭐예요?
증가함수예요. 이렇게 되면 증가함수입니다.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도 다르다. 증가함수예요. 앞에 뭐가 붙어요? 단조 증가함수예요. 단조 증가가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수원도 같이 배우고 있고 이미 배운 고3 학생도 있겠지만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죠. 우리가 이렇게 놓으면 증가입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감소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복잡하게 증가한다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단조 증가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각도가 살짝 구부러질 수는 있어도 내려가는 부분이 없죠. 이게 단조 증가야. 그래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단조 증가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꺾어지는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요 단조 증가예요. 자, 그러면 이 단조 증가의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2, 3에다가 얘네들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얘가 선택한 애보다는 얘가 선택하는 애는 그 뒤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나오고 얘는 그 뒤에 누군가 하나가 나오게끔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4, 5, 6, 7 중에서 1, 2, 3에 대응할 3개를 선택하는데 4개 중에 3개를 조합으로 선택하면 돼요. 순서 안 따지고. 왜냐하면 내가 4하고 5하고 7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곱하기 1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안 쓰는 거지만. 이렇게 선택했다고 쳐. 그러면 4, 5, 6이 나왔으면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1에 대응하는 애, 두 번째로 작은 게 5에 대응하는 애, 7을 제일 큰 게 3에 대응해로 해서 얘를 대응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뽑으려면 C로 뽑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응용되기도 하냐면 미리 얘기해 주면 1, 2 이렇게 할까요? A, B, C, D, E, F, G, H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인데 이 8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8팩토리얼이잖아요. 그런데 이 8명을 일렬로 세울 때 A는 B보다 앞에 있어야 된다. 몇 칸? 그런 거 없고 무조건 A가 B보다 앞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이 8명을 일렬로 세우는 가지수는 몇 개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자리가 7, 8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8개 중에 1단계 2개를 선택해요. 2개를.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여기를 선택했어. 그러고 나서 둘 중에 앞에 있는 애를 A로 선택하고 뒤에 있는 애를 B로 선택하는 방법 1입니다. 그렇게 해서 A, B 자리를 결정해요. 이게. 그러니까 B가 이렇게 되는 가지수 이겁니다. C로 계산하죠. 그럼 나머지 6개죠. 6팩토리얼. 이렇게 세우는 게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8명을 일렬로 세우는데 A보다 뒤에 B가 와야 되고 B보다 뒤에 C가 와야 된다. 이 규칙으로 8명을 세워라. 그러면 바로 뒤가 아니라 하여튼 한 칸이 떨어지든 2칸이 떨어지든 바로 얘보다는 뒤쪽에 C, A보다는 뒤쪽에 B, B보다는 뒤쪽에 C. 그럼 마찬가지야. 8개 중에 3개를 선택해. 그리고 A, B, C를 집어넣는데 제일 앞쪽에 A, 그 다음 가운데 B, 마지막에 C. 경우의 수 1입니다. 그리고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5팩토리얼.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함수로 대응 관계를 만들어도 이 중에 A, B, C에 의해서 선택당 아래 3명을 뽑아요. 넷 중에 3명을. 그런데 C 해놓고 1 해주면 끝나. 이게 2번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3번의 경우의 수가 나왔어요. x1하고 x2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함수가 fx1하고 fx2 사이에 이렇게 되거나 같아도 됩니다. 야, 이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C로 계산했던 방법이 먹히지가 않아요. 왜? 이래도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것들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3개를 뽑을까? 2개를 뽑을까? 하나를 뽑을까? 옛날에 이렇게 풀었어. 그죠? 여기서 4, 5, 6, 7에서 하나를 뽑을 때 4가지 방법. 그러니까 3개가 다 한쪽 숫자로 갈 때. 그 다음에 하나, 2개 이렇게 선택할 때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얘네들을 또 이렇게 배열하냐 이렇게 배열하냐. 그 다음에 3개를 다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했다고 여태까지는. 근데 그럴 필요가 이제 없는 거야. 왜? 1번, 2번, 3번 밑에 4, 5, 6을 넣을 겁니다. 그잖아요. 4, 5, 6을 넣는데 3개를 선택해서 집어넣을 건데 4, 4, 4가 되죠. 그 다음에 4, 4, 5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5, 4, 4 이거 같은 겁니다. 왜? 이거나 이거는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이거 같은 걸로 봐야 돼요. 이게 왜 같은 걸로 보냐면 이 중에 작은 숫자는 앞에서부터 채우는 거야. 이렇게 짝을.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3칸을 채우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배우는 4, 5, 6, 7 4명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야. 대신에 어떻게?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조합으로. 왜?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랑 이것이 같은 경우로 본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이걸로 끝나더라. 예전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이런 거 계산할 때 엄청 쉬워요. 알겠죠? 이 예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방금 전에 선생님 수업했던 여기랑 여기가 같은 거야. 왜냐하면 제일 작은 거 이쪽, 그 다음 이쪽, 제일 큰 거 이쪽 이러면 되는 거니까. 이 시각을 공유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게. 자, 그렇게 놓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항 정리인데요. 이제 이러면 순열과 조합이 한번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지난번에 파스칼의 삼각형 하면서 이항 정리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항 계수라고 했어요. 자, 이항 정리 이야기로 이제 갑니다. 이항 정리 쪽이요. 잠깐만요. 누가 카톡을 보냈는데 링크가 모르나? 아, 예, 다른 링크였네요. 자, 그러면 이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2단원 이항 정리. 이항 정리라는 건 항이 2개라서 이항 정리입니다. 항이 3개면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 3항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항이 2개짜리를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자, 이걸 다 전개하잖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A의 몇 제곱, B의 몇 제곱 모양들이겠지. 이 앞에 개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써요. 그리고 요거 2개 더하면 n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해주면 이렇게 돼요. A가 얘는 이제 n제곱, B의 0제곱. 그리고 앞에 뭐가 있고, 그 다음 또 앞에 뭐가 있고, A의 n-1에 B의 1제곱. 또 앞에 뭐가 있고, A의 n-2에 B의 2제곱. 얘는 하나씩 줄어들고 얘는 하나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A의 0제곱, B의 n제곱. 이항 정리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2개짜리들은. 보세요. A 플러스 B의 제곱 1, A의 제곱, B의 0제곱 있었던 거야. 2, A, B 1제곱, 1제곱 1, A의 0제곱, B의 1제곱.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 1, A 세제곱, B의 0제곱. B의 0제곱은 1이니까 우리가 안 썼던 거예요. 그 다음 3, A 제곱, B. 여기 1제곱. 둘이 더해서 3이잖아요. 3, A 제곱, B의 1제곱. 플러스 1, B의 1, A의 0제곱, B의 세제곱. 그래서 세제곱도 잘 보면 여기랑 여기랑 해서 다 이게 3제곱이 돼요. 이게 다 3제곱이 돼요. 4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1, A 4제곱, B의 0제곱. 안 썼어요. 그 다음에 4, A
잠깐만. 1, 3, 3, 1. 네, 그 다음에 4죠. 예. 4, A 세제곱, B의 1제곱. 자꾸 파스칼 삼각형 쓰게. 그 다음 이게 6, A 제곱, B의 제곱. 4, A, B의 세제곱. 1, B의 4제곱. 이렇게 돼요. 여기도 자, 이게 0제곱이니까 얘는 4에서 하나씩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A의 0제곱까지 갔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개수가 지난 시간에는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가르쳐 준 거야.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되죠. 요게 뭐냐면 4 콤비네이션 0, 요게 4 콤비네이션 1, 요게 4 콤비네이션 2, 여기가 4 콤비네이션 3, 여기가 4 콤비네이션 4입니다. 마찬가지죠. 자, 이쪽도 보면 여기가 3 콤비네이션 0, 3 콤비네이션 1, 3 콤비네이션 2, 3 콤비네이션 3입니다. 그러므로 이항 정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은 여기 네모칸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n 콤비네이션 2 또는 n 콤비네이션 여기 n-2 이거나 두 개 더해가지고 n 되면 이거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쪽을 써도 되고 이쪽을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n 콤비네이션 이쪽으로 할까요? 작은 거 1. 여기는 이쪽으로 해주면 n 콤비네이션 0 또는 n 콤비네이션 n 다 같은 거죠. 이쪽하고 이쪽. 이게 이항정리 공식이야. 이게. 그래서 이항정리를 일반항을 어떻게 써주냐. 얘네들은 n 콤비네이션 r에 a의 r제곱 b의 n-r 이거 바꿔도 상관없죠. 그리고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우리가 써줬던 겁니다. 그게 이항정리예요. 여기 있는 애들.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냐 하고 물어본 거죠. 얘네들을. 자, 다음을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먼저 이거 1이잖아요. 그러면 4 콤비네이션 0에 2a의 4제곱 1의 0제곱 4 콤비네이션 1에 2a의 3제곱 1의 1제곱. 근데 1은 몇 제곱을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앞으로 1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 콤비네이션 2에 2a의 2제곱 4 콤비네이션 3에 2a의 1제곱 그리고 4 콤비네이션 4에 2a의 0제곱. 이거 전개해주면 이거 계산해주면 이거 전개한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다는 거야. 혜원아.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겠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예제 1번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은 전개식에서 자, 이걸 전개했으면 일반항이 어떻게 된다고? 2x 5y의 5제곱을 전개하면 5 콤비네이션 r에 2x의 r제곱 5y의 5-r제곱이 된 거죠. 이 r이 뭐냐에 따라서 이 r은 0부터 5까지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걸 풀었더니 앞에 뭔가가 있고 x의 제곱에 y의 세제곱이고 그때 이 개수를 구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가 2제곱이 됐죠. 2제곱이 따라서 r이 얼마야? 2입니다. 그래야 x의 2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y는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r이 2라고 하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써주면 5c2 곱하기 2x의 2제곱 곱하기 5y의 3제곱 된 겁니다. 그리고 마무리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거 5c2 5, 4, 2 곱하기 2의 2제곱 여기서 상수항이 나가요. 그리고 x의 2제곱 곱하기 여기서 또 상수항이 나와요. 5의 3제곱 곱하기 y의 3제곱. 그래서 얘랑 얘랑을 뒤로 빼내면 여기 다 곱한 게
x제곱 y 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까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야. 회원이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밑에 것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2번도 다시 계산해 보면, 자, x의 7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얘네들은 n, 그러니까 8제곱이니까 8부터 8 콤비네이션 r이라고 하십사. 그 다음에 x제곱에 뭐 할까? r제곱이라고 할까요? 곱하기 마이너스 2x분의 1에 8 마이너스 r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수가 있고요. 앞에 개수 곱하기 x의 7제곱이 됐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r이 얼마면 7제곱이 나올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야. r이. 자, r에다가 한 5쯤 집어넣어 봐요. 그럼 여기가 차수만 계산합시다. x의 10제곱 나올 거 아닙니까?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x분의 1에 3제곱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개수는 좀 이따 생각하고 x만 생각해 봅시다. x의 10제곱 곱하기 x 3제곱분의 1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3제곱 있으니까 여기랑 이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7제곱이죠? 따라서 r이 5구나 라고 찾은 겁니다. 이때부터 여기 눈에 보이는 r은 다 5를 넣어서 계산하는 거야. 8c5 곱하기 x 2제곱에 5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x분의 1의 5제곱을 계산하는 겁니다. 8c5는 8c3과 같으니까 8, 7, 6 나누기 3, 2, 1 7, 8에 56 곱하기 여기는 2의 x의 10제곱이죠. 상수항 없습니다. x의 10제곱 여기에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5가 아니라 3이죠. 네, 여기다가 5 넣었으니까. 그래서 x 세제곱 해서 여기는 x 7제곱으로 끝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7이죠. 개수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우리가 찾은 겁니다. 이게 이항정리야. 이게 이항정리. 자, 그래서 개수를 찾아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 이번에는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라. 자, 그럼 이제 그걸로만 하면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응용동작 들어갑니다. 이항정리의 응용동작. 이게 뭐냐? 이쪽과 이쪽을 곱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2차식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x에 관한 10차식입니다. 대충 여기가 x니까 10차까지 가능하죠. 자, 그렇게 두 개를 곱해서 이 결과가 상수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어떻게 되냐? 여기 2차식이 여기 요거랑 마이너스 2차죠. 여기다 마이너스 2차라고 할게요. 그렇게 나왔을 때 두 번째 여기는 1차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상수항이 2가 여기는 누구? 2차식과 여기 상수항과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가 이쪽이 쫙 있는데 얘가 여기 마이너스 2차 그러니까 x제곱분의 k 이 개수 동류항 계산할 때 그때 상수항이 발생하고 얘랑 상수항 할 때 상수항 그 두 개를 더해야만 여기서 말하는 상수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2차식의 개수는 1입니다. 1x의 제곱이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2차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만 3단계 노란 걸로 할게요. x 마이너스 x분의 1에 10제곱의 일반항이 10 콤비네이션 r에 x의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분의 1에 10 마이너스 r제곱을 해서 상수항이 나올 때 r이 얼마인지를 찾은 거야. r은 얼마입니까? 5죠.
왜냐면 x 5제곱 여기다가 r 집어넣으면 이거 5제곱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r의 5제곱이 나온 겁니다. 자, 또는 상수항 나올 때, 상수항부터 먼저 찾았네. 이때는 r이 5일 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차가 나왔다. 그럼 r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돼? 마이너스 2차가 나왔다. r에다가 4를 넣어볼까요? 그러면 x의 4제곱 곱하기 x 6제곱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죠. 이때는 r이 4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차항의 개수는 r을 4를 넣고 계산하면 돼요. 자, 여기다가 4 넣으면 10c 여기다 쓸게요. 10c 4. 그리고 여기는 x 4제곱이니까 상수항 안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의 4제곱, 마이너스 1의 6제곱이니까 이만큼이 개수죠. 따라서 여기가 1이니까 10c 4가 개수입니다. 10, 9, 8, 7, 4, 3, 2, 1, 8, 3, 7, 3, 210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r을 5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 곱하기 5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10c5 여기 상수항 없고 곱하기 마이너스 1에 5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10c5죠. 10c5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10, 9, 8, 7, 6, 5, 4, 3, 2, 1, 6, 6, 2, 4, 9, 36 곱하기 7에 마이너스 붙여야지. 거기다 2 곱하고. 그래서 이 두 개 숫자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간을 나눠서 연습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밑에 걸로요. 이항정리 공식은 외웠는데 얘네들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위에 거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얘는 2차입니다. 1단계. 여기서 1차하고 여기에서 상수하고 곱할 때. 두 번째. 여기서 상수가 있으면 이쪽에서 1차가 나올 때. 그럼 여기는 1차항의 개수가 2, 상수항의 개수가 이쪽을 알아봐야겠네. 따라서 여기가 x-x분의 2의 5제곱의 일반항은 5 콤비네이션 r 곱하기 x의 r제곱 마이너스 x분의 2의 5 마이너스 r제곱이죠. 그 중에서 상수항이 나오려면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상수항이 나오냐? 5 마이너스 r이니까 x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상수항 나오냐? 상수항이 없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거랑 차수가 똑같아야 되는데 얘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안 나오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봐라. 5 이거 0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5차가 나오고요. 1 집어넣으면 안 되고 이쪽과 이쪽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다행히 없네요. 있으면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쪽은 상수항이 3이죠. 여기서 1차니까 1차가 나오려면 여기다가 얼마쯤 집어넣을까요? 3쯤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R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보고 해보자. 차수만 계산해 보겠습니다. X의 3, 여기는 X의 2분의 1, X만. 그러면 X의 1차 나왔죠? 그러면 R이 3이면 1차가 나온다는 걸 알았어요. 따라서 3을 넣고 다 계산합니다. 5C3 곱하기 여기서 상수항 안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2의 2제곱 상수항만 차수 빼고요. 따라서 5C2니까 5, 4, 2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계산해야겠죠? 2, 40, 120 따라서 개수는 120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죠. 좀 더 복잡한 애들 아까 말했던 것들과
똑같은 원칙인데 좀 나눠서 생각하자 이런 얘기죠.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4차, 이거 5차인데 x제곱이야. 자, 아까는 한쪽이 그냥 그나마 계산이 쉬웠어. 자, 이렇게 되는데 1단계 x 2제곱이니까 여기가 2차라고 쓸게요. 개수가 뭐가 나올지 몰라서 2차의 상수항. 그 다음에 이쪽이 1차인데 이쪽도 1차. 그럴 때 2차가 되고, 세 번째 이쪽이 상수항인데 이쪽은 2차항의 개수끼리 곱했을 때 전부 다 2차가 나오고 동류항 계산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는 앞에 있는 거 1 플러스 2x의 4제곱은 일반항이 4 콤비네이션 r, 그 다음에 2의 x의 r제곱 1의 4 마이너스 r. 근데 이거 1이니까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뒤에 거 1 마이너스 x의 5제곱은 5 콤비네이션 r,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r제곱 곱하기 1의 5 마이너스 r제곱. 이것도 안 써도 되겠네. 1이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앞에 거에서 2차가 나오려면 r에다가 얼마? 2. 그래야 x 2차 나오죠. 따라서 여기 2차 계산을 하려면 r에다 2를 집어넣죠. 여기다 그러면 뭐가 되니? 4c2. 그 다음에 2의 2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필요 없고요. 곱하기 상수항. 여기서 상수항 나오려면 r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0. 0 집어넣으면 되죠? x의 0제곱이 상수하니까. 이쪽은 r에다가 0. 그러면 다 집어넣으면 5c0, 그 다음에 없어요. r에다 0. 상수항 안 나와요. 0 집어넣으면 여긴 1이니까 이렇게. 이거 계산해 준 게 이쪽에서 나온 2차 항의 개수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1차 나오려면 r에다가 1 집어넣어야 돼. 그럼 이쪽은 4c1, 그리고 여기다 r에다가 1이니까 곱하기 2죠. 이쪽에서 1차 나오려면 r에다가 1 넣어야 돼. 그러면 여기는 5c1, 여기가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수항 나오려면 이쪽은 r에다가 0 넣어야 돼. 그러니까 4c0이고 0 집어넣으면 여기가 다 1이고 1이니까 이거 필요 없고요. 이쪽에 2차가 나오려면 r에다가 2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5c2, 여기가 2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개수가 플러스 1이죠. 이거 다 더한 게 이 문제의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항 정리가 응용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항 정리의 활용이라고 했는데 얘는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둘이 더해서 이거, 둘이 더해서 이거, 둘이 더해서 이렇게 밖에 111 써주고 얘네들의 개수와 똑같다. 아까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식 이렇게 기억해라. 이렇게. 만약에 5C2 더하기 5C3은 6C3과 같다. 이렇게 하니까 한 칸 밑에 6으로 가고 이거랑 번호가 똑같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쪽으로 번호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그 다음에 하키스틱도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요. 이쪽 동네가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이항계수를 살짝 뒤틀어서 응용을 만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항이니까 항이 두 개니까 a 더하기 b의 n제곱이잖아. 근데 이것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 x 더하기 1의 n제곱으로 한 거야. 여기가 1이 들어가면요. 얘만 나와요. 봐요. n 콤비네이션 r에 x의 r제곱 1에 n-r인데 이게 의미가 없으니까 얘만 남잖아요. 이렇게. 그죠? 한쪽을 1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항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n 콤비네이션 이항 정리를 해주면 n 콤비네이션 0, n 콤비네이션 1의 x의 1제곱,
n 콤비네이션 2의 x의 2제곱, n 콤비네이션 3의 x의 3제곱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런데 이항 정리를 더 응용해가지고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여기도 1 집어넣고 여기도 1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n 콤비네이션 0에 1의 r제곱, 1의 n-r제곱 그래봤자 다 1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만 남어? 얘네가 n 콤비네이션 0, 1, 2, 어디? n 콤비네이션 n까지죠. 그러므로 첫 번째 공식이 n 콤비네이션 0부터 n 콤비네이션 n까지를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더라. 왜?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니까 2의 n제곱이죠. 이거 이항 정리에서 나온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2의 n제곱 나온 건 a 더하기 b의 n제곱에서 여기다가도 1, 여기다가도 1 넣은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이게 나왔어요.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a 더하기 b의 n제곱인데 여기다가는 1, 여기다가는 마이너스 1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돼요. n 콤비네이션 0 마이너스 n 콤비네이션 1이야. 야 이거 봐. 여기가. 보잖아. n 콤비네이션 r에 1의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r제곱인데 그러면 이쪽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죠? 홀수다.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이게 0이니까 R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게 n이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부호가 반대야. 이거 뭐야? 이거 0이거든요. 얘네들. 알겠죠?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얘네들이. 자, 그러면 이게 두 번째 공식이고요. 이게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사실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야, 얘랑 요거 두 개는 서로 같은 거죠. 얘랑 그 바로 앞에 있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잖아. n 콤비네이션 1은 n 콤비네이션 n-1과 같아. 이거랑 더 1과 같아요. 더해서 n이 되면 같다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같습니다. 얘네들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해도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이게 사라지죠, 이게. 그리고 얘네들만 두 개씩 남잖아. 그래서 n 콤비네이션 0 플러스 n 콤비네이션 2, n 4 이렇게 한 칸씩 건너서 짝수만 다 더한 것들은 2의 n제곱이니까 나누기 2에서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여기 짝수만 쫙 더했다. 아니면 홀수만 다 더했다가 2의 n제곱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1 붙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공식도 나와요. 그리고 얘랑 얘는 같죠. 이거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이런 스타일로 이항 정리 문제가 공식이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파스칼의 삼각형, 하키스틱 패턴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자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77번 문제를 한번 다 같이 보죠. 3 콤비네이션 0, 3, 1, 3, 2, 3, 3 이거 뭡니까? 0에서 3까지 갔죠? 뭐 2의 3제곱 방금 이항 정리한 공식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 지그재그로 됐어. 지그재그로 여기까지. 그럼 이거 뭐야? 2의 10제곱 나누기 2 다시 말해서 2의 9제곱 방금 한 거야. 지그재그로 가면 나누기 2라고 얘기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가 잘못했네요. 누가 질문 안 하네. 착각했어. 0이죠. 0.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얘네들이. 자, 그 다음에 51에 0, 2, 4 그리고 51에 50까지 했어요. 자, 이게 뭘까요? 잘 보세요. 원래는 51의 콤비네이션 0부터 51에 1, 51에 2 이렇게 해가지고 51에 50, 51에 51까지 가야 2의 51제곱이 된 거야. 근데 지금 얘는
0하고 2하고 4 이렇게 짝수 애들만 50까지 짝수 애들만 골라냈어요. 그러면 나누기 2입니다. 얘는 2의 51 나누기 2 다시 말해서 2의 50제곱 됩니다. 이거는 요거의 나누기 2죠. 반절만 골랐다 이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부터 홀수만 이것도 2의 100제곱 나누기 2 해서 2의 99제곱. 반절이다 이거야 정확하게. 짝수만 다 고르고 홀수만 다 고르면 딱 반이 되겠다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봤으면 지금 이야기가 이제 됐고요. 4번 다시. 잘 봐요. 1번 보면은요. 하나, 둘, 셋, 네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따라서 이거랑 이거 더한 건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아서 짝이 딱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2번. 여기가 10이죠? 그럼 이게 몇 개야? 11개야. 11개야. 이 11개가 되면은 마이너스 10 콤비네이션 1이 누구랑 똑같았냐면 10 콤비네이션 1은 10 콤비네이션 9와 똑같아요. 얘네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조건 0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1 더하기 마이너스 1에 10제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0의 10제곱이니까 0이겠죠. 이걸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 10 콤비네이션 0에 1에 10제곱 마이너스 1에 0제곱을 한 겁니다. 플러스 10 콤비네이션 1에 9제곱에 마이너스 1에 1제곱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0 콤비네이션 0만 남아요. 이게 이제 1이고 이것도 1이니까. 근데 여기는 이게 1이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0 콤비네이션 1이 됩니다. 지금 요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은 이 뒤에 게 10 콤비네이션 2에 1의 8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2제곱이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0 콤비네이션. 이게 짝수면 플러스, 홀수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지그재그로 나온 건 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제 복습을 해보는데 이게 이제 51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확하게 몇 개예요? 52개의 짝이 맞습니다. 그래서 0부터 얘를 계산하고 그러니까 0부터 그 다음에 2, 4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2부터 50까지 그리고 0이 들어갔어요. 0, 2, 3. 그러니까 얘는 51의 51 콤비네이션 0부터 1부터 해가지고 51 콤비네이션 50, 51 콤비네이션 51까지 더하면 2의 51제곱인 거야. 근데 이거는 짝수야. 짝수니까 0부터 50까지 이렇게 짝수만 골라낸 게 정확하게 반절이에요. 짝이 딱 맞아. 그래서 2의 50제곱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게 짝수와 홀수가 딱 정확하게 반반이 있어요. 만약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1제곱 이거는 이게 100이잖아요. 이게 항이 몇 개가 있을까요? 항이요. 0부터 100까지니까 101개가 있어서 짝수와 홀수가 개수가 어떻게 돼요? 다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4 혜원이 정신 차려. 이거 유튜브로 녹화되니까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겠네.
혜원이가 졸아요. 여러분 내가 일렀어요. 내 코앞에서 졸아 이것들이. 이게 2의 4제곱이잖아. 그죠? 1 플러스 1의 4제곱이 됐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 5개가 됐어. 그럼 만약에 1 더하기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어떻게 될까? 4C0 마이너스 4C1 플러스 4C2 마이너스 4C3 플러스 4C4가 0이 된 거야. 그러잖아.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는 1, 여기는 홀수. 홀수 번째, 이제 두 번째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짝수, 홀수 이게 반복되니까 여기로 끝나. 이렇게. 자, 이거 0입니다. 0인데 여기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홀수만 다 더하면 이거에 딱 반이냐? 아니죠. 짝이 안 맞잖아요. 이거만 딱 더해주면 여기 1, 여기는 99인데 지금 나는 4로 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4C1 더하기 4C3 하면 2의 4제곱 나누기 2가 되냐? 아니더란 얘기지. 맞습니까? 이거 계산해봐요. 이거 4죠. 더하기 이거 4죠. 8입니다. 근데 이거 16 나누기 2 8이네. 짝이 안 맞아도. 자,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짝이 맞으면 되는데 짝이 안 맞는데도 왜 그러냐?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가 짝수일 때는 이 값이 정확하게 반이 됩니다. 이것도 요거 3개 더하면 8 돼요. 이거 1이잖아. 그 다음에 요거 4C2잖아. 그러면 1 더하기 10이죠. 그 다음에 이거 잠깐 계산 어떻게 됐어? 8. 그 다음에 4C1 1. 그 다음에 4C2 6. 계산 잘못했고 1, 8. 됐죠? 그래서 짝이 안 맞더라도 짝수 홀수는 항상 뭐가 된다? 반이 된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풀다가 선생님 이거 홀수인데 짝수인데 짝이 안 맞아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예제 4번도 한번 보죠. 얘네들 한번 보면 파스칼의 삼각형이 드디어 나왔네요. 2C2가 여기고요. 3C가 여기는 어디를 보냐면 여기가 하나씩 커져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는데 여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쪽으로. 10C2까지. 이거는 9C2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순서가 같으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가 2C2부터 시작한 거야. 2C2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1C2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스타트야.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여기라고 했죠. 답이 여기. 가다가 꺾어지고 가다가 자,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꺾어지고 이쪽으로 가다가 이게 꼭 하키스틱 같아서 하키스틱 공식이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답이 여기야. 그럼 얘는 뭐겠어? 11 콤비네이션이고 여기가 2인데 그럼 여기가 11 콤비네이션 2인데 거기다 바로 옆에죠. 3이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도 11 콤비네이션 3이라고 해야 됩니다. 11 콤비네이션 없네? 그럼 이거는 11 콤비네이션 얼마? 8이죠. 둘이 더해서 11 되면 되니까 5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거 하키스틱 공식으로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5번도 같이 한번 보죠. 이항정리 공식에서. 자, 여기는 이렇게 해서 전개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얘네들을 수 1에서 말이죠. 등비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자. 이 수열을 안 배운 학생들이 지금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수열을 안 배웠다. 일단 수열 배운 학생들 대상으로 등비 수열의 합이죠. 초항이 얼마야?
1 플러스 x죠. 공비는 1 플러스 x죠. 항은 7개네. 등비수열의 합은 r-1 분의 초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 마이너스 1이죠. 이걸 전개했을 때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얘가 1 플러스 x의 8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의 x죠. 따라서 x 이걸 전개했을 때 x세제곱의 개수는 말이죠. 여기는 다 1차 계산이니까 여기가 지금 몇 차까지 나와요? 8차까지 나옵니다. 8차. 그 8차 중에 8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면 이 8차 중 4차 x 4제곱의 개수가 이거 전체의 세제곱의 개수죠. 밑에 x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리고 x 4제곱의 개수는 뒤에 꼬랑지에 영향을 안 받죠. 4제곱하고 동량 계산이 안 될 테니까. 따라서 1 플러스 x의 8제곱의 x 4제곱의 개수를 찾으면 그게 답이다. 그래서 여기로 그냥 한 방에 끝내요. 그럼 아까 이항 정리해서 8 콤비네이션 r 곱하기 x의 r제곱 1에 8 마이너스 r제곱에서 4제곱이 되려면 r이 4가 되면 되죠. 그러면 8c4 곱하기 r의 4제곱 1의 4제곱. 그럼 이게 답이죠? 이게 답입니다. 자, 이렇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끝났고, 지금 2학년 올라가면서 이걸 처음 배운 학생들은 수열을 안 배웠을 거니까 그냥 해야겠죠.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 1 플러스 x의 1제곱에서는 세제곱이 안 나와요. 1 플러스 x의 2제곱에서는 세제곱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지가 용을 써봤자 x 세제곱이 안 나오죠. 2차니까.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1 플러스 x의 세제곱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1 플러스 x의 4제곱, 1 플러스 x의 5제곱, 1 플러스 x의 6제곱, 1 플러스 x의 7제곱이야. 여기서 세제곱의 개수, 여기서 나온 세제곱, 여기서 나온 세제곱, 세제곱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5개를 다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 x 세제곱의 개수가 완성이 되는 거죠. 동류항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회원이 됐습니까? 이거 다 더하기잖아요. 이거 다 계산할 때 세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세제곱의 여기를 전개했을 때 무식이 x 세제곱 플러스 이거 전개했을 때 뭐뭐뭐 무식이 x의 세제곱. 그래서 얘네들을 동량을 해야 전체 x 세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쪽에서 세제곱의 개수 구하고 이쪽에서 세제곱의 개수 구하는 거지. 이쪽에서는 어떻게 돼? 3 콤비네이션 r에 x의 r제곱 1에 3-r이니까 1 필요 없잖아요. 따라서 r이 3이니까 3c 3이죠. 플러스 이쪽에서는 4 콤비네이션 r에 x의 r제곱 1에 4-r이니까 r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니까 4cr이잖아요. 이쪽에서 나오는 개수는 당연히 똑같이 이쪽에서는 5cr이고 6cr이고 6cr이 아니라 3 7c3이잖아요.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다 똑같죠? 그럼 3c3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가는 중이죠. 여기가 똑같으니까 3c3, 4c3, 5c3, 6c3, 7c3 그러면 여기가 답이죠. 그래서 여기는 8c4입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키스틱 공식을 써서 답이 8c4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쪽을 해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 예제 6번도 한번 보면서 이항정리 공식에 대해서 훈련해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자, 예제 6번은 7C0, 1, 2, 3, 4 2의 몇 제곱? 야, 이거 그냥 7제곱이죠. 뭐 2의 7제곱. 0에서부터 7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거 뭡니까? 1 플러스 1의 7제곱입니다. 그래서 바로 끝났어요. 이거는 여기가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니? 이게 지금 0이 빠졌어. 20 콤비네이션 0. 이게 빠졌어. 그리고 플러스
20 콤비네이션 1 마이너스 20 콤비네이션 2 플러스 20 콤비네이션 3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마이너스 20 콤비네이션 20이야. 그런데 이게 이제 2, 4하고 짝수들만 모아놨어. 짝수들. 여기서 이게 짝수들만 마이너스거든. 짝수들만. 그러니까 이 짝수들인데 20 콤비네이션 0 하고 짝수들만. 그러면 2에 20 나누기 2야. 약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얘가 2에 19제곱이야. 근데 여기가 1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야. 얘가 얘입니다. 얘. 이게.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짝수 마이너스 붙은 애들만 다 더하면 그 값이 이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 값이. 그 다음에 0부터 얘네들을 다 플러스로 그냥 다 더하면 2에 20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2에 20. 야, 그러면 여기가 2에 20이잖아. 그죠? 이게 2에 20이에요. 여기. 그리고 나서 여기서 빼줘. 누구를? 요거를 2번 빼줘야 이 모양이 나오는 거죠. 회원 이해됐습니까? 여기 짝수들 돼 있는 요거 내가 지금 계산한 거 있죠. 요거를 2번 빼줘야 돼. 그러니까 2에 20 마이너스 2 곱하기 2에 19 마이너스 1이 이 문제의 2번의 답이죠. 자, 선생님 어떻게 봤는지 알겠습니까? 예, 짝이 안 맞을 때 앞에 두 개 하나씩 빼놓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죠. 2에 20제곱 마이너스 2에 20제곱 분배법칙 하면 플러스 2죠. 답이 2입니다. 예. 이거를 2번 뺐어요. 2번. 한 번 빼면 여기 짝수만 남아요. 그렇죠? 2번 빼면 마이너스가 살아남아요. 여기서. 요거 납득이 됐습니까? 회원이 됐어요? 예. 그래서 얘를 그렇게 고쳐서 풀었어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1로 돼 있네? 잠깐만. 아까 우리 2 나왔는데요? 여기였죠? 0, 2에 20, 이게 0. 계산 잘못했나? 다시 계산해 볼게요. 예, 우리 지금 방금 2로 나왔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어요. 20에 0, 20에 1, 20에 2 이렇게 가가지고 20에 20은 2에 2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중에 짝수 애들만 0부터 20에 0, 20에 2, 20에 4 이렇게 해서 20에 20 여기가 0부터 짝수들만 다 해주면 2에 19제곱이죠. 이거 나누기 2니까. 근데 20에 0이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이게 오리지널로 있는 거 여기서 빼죠. 요거를 2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걸 빼주면 이게 되잖아요. 여기가 2번 빼주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가 이게 남겠죠. 여기가 2개니까 요거 2개 빠지고 하나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없구나. 1 빼야죠. 그래서 답이 1이죠. 얘는 이 문제니까 1부터 계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에 0 빼기
플러스 20의 1 마이너스 20의 2 이렇게 된 게 2죠. 근데 요게 없으니까 여기 1이잖아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빼기 1 하니까 답이 1이죠. 예,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냐? 여기 7번 한번 보겠습니다. 2n에 0, 근데 이게 이제 2n인데 이게 0, 2, 4 이렇게 됐어. 그러면 결국은 얘가 뭐냐면 2의 2n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요. 이게 0부터 짝수까지 딱 반절 구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128, 128이 2의 몇 제곱이냐? 128. 2의 6제곱이 64, 2의 7제곱이죠. 여기가 2의 7제곱, 얘가 7이다 해서 그냥 풀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11인데 1, 3, 5, 7, 9 홀수만. 아, 근데 11에 1 하고 11에 3 하고 11에 9 하고 11에 11까지 있을 때 2의 10제곱이잖아. 2의 11 나누기 2니까. 그런데 여기가 1이니까 이거 빼기 1,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하나 빼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023. 그러니까 1024가 2의 10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써도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얘가 만들어졌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에서는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1의 10제곱을 100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하냐? 11을 10 더하기 1이라고 놉시다. 그리고 이게 10제곱이야. 그리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10 콤비네이션 0 곱하기 10의 0제곱 더하기 1 곱하기 1. 그러니까 1은 안 써도 되잖아. 플러스 10 콤비네이션 1에 10의 1제곱 10 콤비네이션 2에 10의 2제곱 등등등등등 10 콤비네이션 10에 10의 10제곱이야. 이항 정리를 하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다 100보다 큰 숫자야. 이게 100이잖아. 100에다가 뭘 곱하고 그 뒤에는 10의 3제곱이니까 이 뒤에 있는 애들은 다 100의 배수야. 얘네들 다 계산해봤자. 그러면 따라서 요거 두 개만 계산하면 100으로 나눈 나머지겠죠. 요거 이해됐습니까? 여기가 100이니까 그 다음에는 100보다 다 큰 1000이고 만이니까 얘네들을 100으로 나눠줘봤자 나머지는 0입니다. 전부 다 12 곱하기 100 더하기 13 곱하기 1000 얘네들 다 더해봤자 뭐뭐뭐뭐뭐 0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100으로 나눠봤자 나머지가 0이에요. 다 100의 배수니까. 그럼 100의 배수가 아닌 애들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1이고 1 여기는 10 콤비네이션 1 곱하기 1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10 곱하기 10이니까 이것도 100이네. 나머지 1이겠지. A는 1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의 10제곱을 400과 똑같아요. 이거 20 더하기 1의 10제곱이고 이항 정리 쓰면 자 20 콤비네이션 0 그 다음 플러스 20의 0제곱이니까 1이죠. 플러스 20 콤비네이션 1, 그 다음에 20의 1제곱, 플러스 20 콤비네이션 2, 20의 2제곱, 이런 식이야. 근데 20의 2제곱이 일단 뭐요? 400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뒤부터는 다 400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계산하면 돼. 요거는 1이고, 여기는 20 곱하기 여기도 또 20이네. 이건 20이고, 여기도 20. 이것도 400이네. 그래서 1, 얘도 1이네. 그래서 답이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거 두 개 4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20 10 이거 200이지 200 아이고 여기 20 곱하기 20 콤비네이션 0 20 콤비네이션 1 20의 1제곱 400인데요.
선생님이 문제를 착각했어요. 20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10이죠. 10. 여기 10제곱. 에이. 10 콤비네이션 0 플러스 10 콤비네이션 1에 20의 1제곱 10 콤비네이션 2에 20의 2제곱 여기서부터 400 여기는 200 여기는 1 따라서 201 여기가 20으로 잘못 봤어요. 10이죠. 10. 자,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있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항 정리로 우리가 풀자 하는 내용들이 있겠어요. 여기들이. 자, 그 뒤가 이제 확률인데 일단은 오늘은 여기 이항 정리까지 특강을 이렇게 하고요. 요 나머지 부분들은 과제로 다 풀어놔야 됩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왔을 때 이제 질문해서 우리가 지금 풀게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